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0일 오전 10시입니다. 좋은 인터뷰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이 하용출 교수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한국의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넓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실무적인 부분에 밝은 교수의 아주 예리한 분석과 대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안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용출 교수는 현재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 잭슨 스쿨 한국학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데, 21년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낸 아주 명망 있는 국제정치학자고, 공무원 생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74살인데 일시 귀국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하용출 교수는 한국의 세계사적 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맨 처음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한국은 아주 독특한 세계사적 위상을 갖고 있다. 서구에서 영국과 비견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서구의 최초 국가라면은 한국은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나라다. 무명사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부분적 성공에 급급하고 거시적 시각이 결여되어 가지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은 건국 이후 우리가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는데 이것은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명사적 의미가 있는데, 제가 평소 이야기하는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써놓고도 제대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알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표현대로 하면은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를 써놓고 알리지 않아 가지고, 또 그것을 쓴 사람도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가 됐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의 근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알라는 겁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뭘 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한국은 엄청난 나라인데 무슨 약소국가라든지 강소국가라든지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일방적인 반미라든지 일방적인 반중이라든지 일방적인 친미라든지 일방적인 친중이라든지 친일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일방적인 반미라든지 이런 개념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를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으로 우리를 작은 나라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된다. 중국 사람들이 가진 낡은 프레임을 인정한 건데 시효가 한참 지난 시각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완전히 딴 나라가 되었고 정체성이 바뀌었다. 문재인류의 이런 좌익 세력은 그 시각이 조선조적 시각으로, 중국에 사대하는 조선조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강경희 논설위원이 그러면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치개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정당을 바꿔야 한다. 정당을 말하자면은 제대로 된
국민정당으로, 대중정당으로 바뀌어야지 지금식으로 패거리 정당으로는 안 된다 하는 이 대안을 내어놓는데,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치 개혁부터 해야 한다. 파산 상태에 있는 정당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정당이 시대착오적 존재로 전락해 새로운 문명사를 쓰고 있는 한국의 미래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낡은 보수, 낡은 진보가 싸우다 지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재명 현상이나 한동훈 현상이 갖는 의미는 한국의 정당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당 제도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새로운 정당 제도, 정당을 완전히 혁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국민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엘리트주의에 근거해 자기들이 모든 걸 판단하고 선거 때만 되면은 유권자들한테 알랑거린다. 보수 정당은 경제개발의 추억에 머물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진보 정당은 낡은 서구 계급론에 입각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행해 왔다. 아래를 보는 풀뿌리 정당이 되어야지 위를 쳐다보면 안 된다. 언론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던데 이번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무소속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심각하다. 무소속이 상징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 속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아무리 정당 힘이 세더라도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과거에는 들어있다가 지금은 한 명도 없다. 정당이 위에서 내리꽂는 바람에 무소속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10년 정도 현장을 누비면서 일상에서 국민의 신뢰를 쌓고 국민을 이해하는 젊은 정치인이 많아져야 하는데 거의 안 보인다. 이 대목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국민의힘은 정치검사가 지도하는 관료 정당이 되었고, 민주당은 종북, 좌파, 그리고 전과자 집단 비슷하게 되었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국민과 유리된 정당이 되었다. 하용필 교수는 여기에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은 저는 줄기차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꿔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제는 정당, 정치인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 정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당원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되든지, 개혁신당 당원이 되든지, 뭐 민주당 당원이 되든지, 당원이 되어야 됩니다. 당원이 되어야 발언권이 생기고, 정당도 당원을 두려워하지 일반 국민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고 맨날 제3자적 관점에서 한탄만 해서는 안 된다. 당원되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국민 당원되기 운동.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한 80만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800만은 돼야 됩니다. 800만. 그렇게 되면은 정당이 국민 눈치를 보고, 그렇게 되면은 요새 공천권이란 말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공천권이 무슨 당권을 잡은 사람이 임명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당원들이 미국식으로 후보자를 뽑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정치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문제가 축적이 되었고, 이제 국민들도 달라져야 되죠. 정치라는 말 자체를 깊이 해서는 그건 위선이고, 정치가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권력인데 반드시 이 문제에 국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당원되기 운동을 지금 저는 제창을 하고 싶습니다. 당원이 돼야 됩니다. 당원되지 않고 제3자적 입장에서, 국민권 입장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당원 모집 운동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열심히 하는 정당은 역시 개혁신당이죠. 개혁신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선거 과정이라든지 요사이 국회에서 세 사람이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세 의원이 활동하는 거라든지, 이게 바로 모범입니다. 모범 사례를 개혁신당이 만든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이 바로 보수의 구명정 역할을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의 구명정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당원 배가 운동을 하라고 그러고 개혁신당에 들어가라는 권유를 많이 합니다. 개혁신당에 들어간 전직 언론인은 나이가 70대인데 아주 즐겁다고 합니다. 개혁신당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당의 행사에 참여하고 하니까 젊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저렇게 시끄럽지만은, 한국처럼 시끄럽지만은 안정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당원이니까. 미국 국민들이 반 이상이 공화당원 아니면은 민주당원입니다. 이번에 해리스가, 부통령 해리스 씨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포기 선언 이후에 사실상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원들이 열광해가지고 며칠 만에 100만 명이 한 2억 달러를 헌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100만 명의 당원이겠죠. 100만 명의 당원이 2억 달러면은 한 2,500억 원 아닙니까? 2,500억 원을 정치 헌금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100만 명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민주당이 누구 몇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원이 된다는 것은 당비를 내야 합니다. 당비. 그러면은 내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치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냥 논평가처럼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아무런 실적이 없다. 정당 민주화라는 것은 요새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부르짖다가 쫓겨나왔는데, 정당 민주화는 정당원 수가 수백만 명이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정치개혁의 주도권을 잡을 세력은 당원 가입 운동을 주도하는, 전 국민 당원 가입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이제는 한국 사회가 그런 선진된 정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용출 교수가 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듯이 한국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 정당이 소수 엘리트라고 하지만 이건 점잖은 말이고, 소수의 문제 집단이 하이제킹 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바꿔야 된다. 국민들이 바꾸는 방법은 몇 년 만에 한 번 있는 선거로는 안 된다. 당원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당원 가입 운동을 하라고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정당에 전화를 하십시오. 여러분, 당원 되고 싶다. 그리고 당원 가입 운동을 주도하는, 당원 배가 운동이 아니라 당원 10배 늘리기 운동을 주도하는 정치인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손발과 지갑으로 하는 겁니다. 정치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정치의 참여자가 되어야 이런 근사한 나라가 이제 제대로 된 국가 지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